새벽이 되면 집이 조용해집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저는 소파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서 자고 있고 엄마는 안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하루가 끝난 느낌이 아니라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아빠가 사업을 망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셋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엄마는 국만 계속 저었습니다. 아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아빠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버티면 돼. 그때 아빠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 이름으로 법인 하나 만들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가능하겠니? 엄마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을 거다. 아빠 지금 많이 힘드시대? 저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녁을 차리다 말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아빠는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움직이면 더 불리해. 재판만 안 끝나면 다 정리될 거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말만 몇 번째야. 아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집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월세 이야기가 나왔던 날도 기억합니다. 집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휴대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인데 괜찮지 않니? 지금 사는 곳에 비하면 별로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가 낫다. 제가 물었습니다. 월세는 얼마인데?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관리비까지 합쳐서 한 달에 210만 원. 그리고 곧바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이 정도는 하더라. 아빠도 말을 보탰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너무 허름한 데는 못 가. 이 정도는 필요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생각하신 게 있으시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제 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아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어쩔 수 없지. 그 말이 입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파산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은 버거워. 아빠 나 파산 신청해야 할 것 같아. 엄마는 얼굴이 굳어졌고 아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정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법인, 없어지지 않는 세금, 1억 9천이 넘는 금액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점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계팀 직원이 제 자리로 왔습니다. 통장 사본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통장 발급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그래. 집에 돌아오면 아빠는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한 번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진행 중인 게 있긴 있는 거야? 아빠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재판 끝나면 바로 해결될 거야. 엄마가 그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서로 예민해지지 말자. 지금 다 힘들다.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끝나긴 하는 건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침이 되면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잠을 잔 것 같지 않은 상태로 몸을 일으킵니다. 거실을 지나가면 아빠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있습니다. 밤새 TV를 봤는지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엄마가 나옵니다. 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말합니다. 어제도 늦게 잤니?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잠이 잘 안 와요.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그래도 너가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습니다. 부담으로 먼저 들립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휴대폰 알림을 확인합니다. 자동이체 알림입니다. 210만 원 제 월급이 빠져나갔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나면 숨이 한 번 멎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발걸음을 빠르게 옮깁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료들도 똑같이 인사를 합니다. 그 평범한 인사가 가끔은 낯설게 느껴집니다. 오전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제게 말을 겁니다. 요즘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저는 따라가지만 말수가 줄어듭니다. 한 동료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잠을 좀 못 자서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요즘 다 그렇죠. 그 말로 대화는 끝납니다. 제 이야기를 더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 회계팀에서 메일이 옵니다. 서류 하나를 다시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통장 관련 서류입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전화가 옵니다. 통장 쪽은 아직 해결이 안 되신 건가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직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화면을 바라봅니다. 이게 언제까지 반복될지 생각하다가 고개를 흔듭니다. 지금은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은 조용합니다. 엄마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하고 있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아빠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밥 먹고 와? 저는 말합니다. 아니요, 집에서 먹겠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아 밥을 먹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이번 달도 월세 잘 나갔니? 제가 대답합니다. 네, 아빠가 갑자기 말합니다. 다음 재판만 끝나면 조금씩 일도 시작할 거야. 엄마가 바로 말합니다. 그 말 몇 번째야. 아빠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이번엔 진짜야. 이번 재판만 넘기면 돼. 저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이제는 현실적으로 얘기해줘.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빠는 잠깐 저를 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하며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엄마가 급하게 말합니다. 그만하자. 지금 이런 이야기에서 뭐 하니? 저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이어가면 제가 너무 못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입을 다뭅니다. 밤이 되면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으로 쓸어 넘기면 끊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미용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달 지출 목록이 먼저 떠오릅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봅니다. 누군가 여행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누군가는 결혼 소식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퇴사를 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모든 선택들이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새벽이 되면 다시 거실로 나옵니다. 아빠는 소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소파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곧 해가 뜰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